최강욱 의원 인터뷰를 민중예술에서 했는데, 최강욱 검찰의 내노남불과 전횡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다. 이분이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 오래전부터 검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더군요. 최강욱 의원 이야기 좀 한번 인터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의 내로남불과 전횡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다. 이렇게 민중의 소리. 김경훈 기자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시 고문이었던 화교 출신 유성씨를 간첩으로 내몰았던 수사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벌어진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출범했던 법무부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 및 검찰총장 수사를 권고했음에도 유 검찰은 뭉개버리고, 또 임은정 검사가 서울 남부지검에서 발생한 부하검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과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을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직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또 모두 묵살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서울의 소리가 처초동 가서 윤석열 물러나라고 하는지 이거 보면 아시겠죠. 지금 검찰은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검찰은 대통령 임명해서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지시사항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을 역공을 펼쳤죠. 그리고 검찰은 성폭력 관련 직무유기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고소장 위조 사건의 경우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 압수수색하자 이거 하니까 수차례 반려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뭉개다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하면 반려하고 나중에는 불기소 의견 송치를 유도하고, 단 검찰은 직무와 관련한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청와대라든지 뭐 다른 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사정의 칼날을 휘두른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경제부 시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놈들은 그렇게 윤석열이 장모나 처가 사기질을 했어도 다 그렇게 봐주고 하는, 또 이 임은정 검사가 성폭행에 대해서 고발한 것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도 안 하고 한 사람들이, 아니 이거 뭐 개인 비리 감찰을 제대로 안 했다고 민정수석을 기소한 것이나 그런 거죠. 이 사건의 경우 당시 민정수석실이 실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인사조치까지 했음에도 수사월이 안 왔다는 걸로 이유로 재판을 했도,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했는데 왜 수사월이 안 했냐, 이걸로 재판에 넘긴 게 이 비열한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난번 국회 나와서 조국 장관 수사 당신 보고 없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저한테 보고 안 하면 할 수 없다, 내가 시켰다, 이 비열한 인간이. 이거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윤석열이 조국 이렇게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내고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내로남불 내지는 전횡이다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라고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21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민중유설에 만나 지금의 검찰과 윤석열을 향해 희종일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답니다. 최강욱 대표는 지금 경찰이 청와대나 조 전 장관을 겨냥해서 내세우는 검찰이 행하는 모든 기소유예 처분은 다 직권남용이 된다. 주의가 있음에도 봐준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특별 감찰 반원들은 감찰을 더하려고 했는데 민정수석이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특감반은 강제 수사권이 없고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관도 아니므로 유재수가 숨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민정수석이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특감반이 민정수석실, 유재수가 도망가버린 상황에서
그냥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단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시 대표는 검사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어디 실제로 그렇냐라며 매번 수사 결과에 대해 조직적으로 결론을 정하고 바꾸고 보고받는 과정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을 돌아보면 알 것이다. 매년 수십 건씩 직권남용이 있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죠. 예. 검찰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거 보면 그 민정수석실 직권남용에 이렇게 그렇게 대비해서 보면 매년 수십 건씩 직권남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기소가 얼마나 잘못된 기소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무 잘 알 것인데 오로지 윤석열이가 정치적 목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우리가 왜 윤석열 물러나라고 이 더위에 천막농성하는지 이 최강욱 대표 이 얘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예, 해야 됩니다. 검찰이 정권의 검찰개혁 작업에 반기를 들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에 불쏘시개를 자처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표적으로 삼은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검찰의 거대한 착각 소제목입니다. 검찰의 거대한 착각이 뭔지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 입시부터 사모펀드 유재수 감찰과 관련한 문제까지 조국 장관 일가에 적용되시면 하나하나를 더 씌워놓은 수사들을 배제하고 봤을 때 이는 상당수 이런 것도 죄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기소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최강욱 대표는 검찰의 거대한 착각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렇죠? 시 대표는 우리가 손을 대면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과 권력을 상대로 수사하면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다는 오도딘 자신감에서 나온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얘기 자주 하죠.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법원장 구속시켰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옳고 그름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윤석열이는 무슨 박근혜 수사, 이명박 수사 이런 거 할 때 옳고 그름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저는 판단하는 게 내 권력이 이만큼 세니까 전직 대통령이고 대법원장이고 내 밑에 무릎 꿇어라. 이 조폭 도목 같은 저 양은이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촌이파 이렇게 조폭 도목 같은 생각으로 이걸 신중히 생각하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가 바로 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인간 같으면 이번 검찰개혁에 먼저 앞장섰어야죠. 이제는 그런 개념 절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인간 같으면 저 김건희라는 피의자하고 동거하면서 2008년부터 몸을 탕하고 거기 가서 밥 먹고 자고 그 양재택이가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자 데리고 살겠어요. 그것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강직하고 그러면 선배가 데리고 살던 여자 옆에나 가겠냐고요. 그렇게 뭔가 정의로운 사람 같으면 자기 장모 뒤에 있으면 자기가 구속시키고 잡아다 해야지. 장모는 우리 장모는 깨끗하다고 기자한테 전화질하고 또 자기 장모가 갔다가 서류 내니까 장모한테 불리한 서류 내니까 뭐 왜 그걸 넣냐고 버럭 고함을 지르고 내가 내지 말라 했잖아 그러고 고함을 지르고 이게 바로 윤석열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사적으로 지저분한 자가 공적으로 강직할 수 있습니까? 아니 뒷돈 받아먹는 사람이 청렴할 수 있냐 이거죠.
자기 장모 봐주려고 얼마나 어디다 부탁하고 그랬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장모가 저렇게 미꾸리 마냥 법꾸리가 돼가지고 다 빠져나가겠어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금 검찰에 대해서 말 못하지 않아요. 지금 왜? 검찰 윤석열이 공격하면 이번 선거 때 하찮은 꼬투리 하나 잡아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압수수색 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라도 강하게 공격을 하면 꼬투리 잡으면 안 잡힐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윤석열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엄청난 벌금을 2천만 원씩 때리면 벌금 100만 원만 받으면 의원직이 달아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맡겨가지고 제대로 된 개혁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피와 땀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육시방쟁해서 그때 직선제임 만들어냈죠. 2016년부터 촛불 들어서 박근혜 몰아내고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부 만들어놓고 그 정치인들이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언제 촛불 들자고 박근혜 탄핵 촛불들로 나가자고 한 정치인 한 명이나 있었습니까? 정치인들은 우리가 만들어준 거 열매만 따먹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열매를 따먹어도 정말 좋은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 국민단에 논아주는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이 지금 잘하고 있는 이런 그 정치인을 우리가 선출하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어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 혁명을 일으킨 국민들이 대표자를 잘 뽑은 데는 잘 되지만 오히려 최악의 대표자를 뽑아서 더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최광욱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분이 2000 몇 년도에 검찰에 대한 책도 썼어요. 지금 생각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검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왔던 사람이더라. 진즉부터 검찰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더라.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검찰은 우리가 손을 대면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과 권력을 상대로 수사하면 국민들의 무조건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착각, 이런 거 이 박근혜 이명박 구속시키고 양승태 구속시킨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안 보이는 거야. 이 윤석열의 이놈은 내 나이 어리니까 이놈이라고 해도 돼요. 내가 더 나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지금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보이는 건 자기 마누라뿐이 안 보이나 봐요. 정권 주변부를 겨냥한 수사 흐름을 두고는 문재인 정권 주변부를 윤석열이 겨냥해서 수사한 흐름을 보면 사건 자체를 증거에 입각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미리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원하고자 하는 결과, 그걸로 인해 생기는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수사했다. 윤석열이가 하는 수사는 결론까지 이미 다 있어. 수사는 형식적인 거고 자기 장모 수사는 다 무죄, 민주당 관련 정치인들의 수사는 모조리 유죄, 미통당 관련 수사는 무죄, 이렇게 해서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왔다. 또한 어떤 사건에 관해 불안정한 상황과 사정들이 있다면 검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 전 장관 일가를 마치 최순실이나 김기춘 같은 사람과 등치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죠? 아주 추악하게 만드는 거야.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박근혜와 국정농단을 하고 한 최순실이나 똑같다. 이런 자꾸 언론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은 최순실이나 뭐 정경심이나 똑같다고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응? 정권 주변부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데 돼. 우리 최강욱 대표도 지금 기소됐어요. 응? 검찰의 장난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당혹스러워했죠. 그냥 미운 사람 있으면 윤석열이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예요. 응?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어디에 시험을 볼지도 몰랐는데 내가 대학교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다. 법리적으로 어불성설인데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며 정말로 정치적 효과를 노린 억지 기소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대표는 그만큼 검찰이 타락해 있는 증거다.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이 법치를 말하면서 얼마나 법치의 원칙에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헌법을 말하면서 얼마나 헌법 정신을 외면하고 있는지 적나하게 보여주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일가 등 정권 주변부를 겨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더욱 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동에가 윤석열 물러나라고 천막농성 도고 있죠. 그래서 최 대표는 본래 검찰의 수사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억울함을 느끼거나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죠. 최 대표는 지금 검찰의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주변 사람을 저인망식으로 마구잡이로 털어대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런 마구잡이식 권한남용을 보는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칼끝이 나에게 겨눠지는 순간 그런 마구잡이식 행태를 보일 거라 걱정하지 않겠느냐고 그랬죠. 결국 정의연의 손정미 소장 또 그런 그 압박을 받았을 거다 보죠. 그래서 뭐 사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한테 찍히면 밤잠을 못 자겠죠. 최 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오만함 내지는 권력의 도취진 자세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속으로부터 실리를 잃게 됐고,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가 됐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저항하면 할수록 명운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윤 총장, 당신이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사퇴 안 내고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은 명운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 대표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이라며 사석에서 복수의 검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죠. 일선 검사들이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은 이건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을 빗대하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일등 공신은 윤석열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건전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해도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수사 행태가 건전한 토론의 기회조차 날려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 검사들이 그렇대요.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이 바로 태어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그 누구보다 바랬던 몇몇 좋은 검사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크고, 지금 좋은 검사들의 실망감이 큰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있었잖아요. 정의로운 검사를 찾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순후배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더 다급해진 면이 있다. 밑에서 일반 검사들 치고 올라오니까 더 다급하대요. 그러니까 썬팅해서 얼굴도 가려버리고 지하로 숨는 거요. 요새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반항을 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사무실도 지하로 옮겨가지고 검찰 쿠데타 지휘부를 새로 꾸려가지고 한판 벌려보겠다, 이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보여요. 최강욱 대표는 검찰의 속내는 여전히 권한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일례로 윤석열이 2000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이건 우리 영역이다. 우리가 수사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권한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를 통해 권력 작용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또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류가 검찰 제도를 만든 본래 취지로 돌아가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애초에 검찰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소라는 과정을 통해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검찰은 직접 수사기관이 아니어야 한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를 임명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법과 인권 관점에서 수사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게 검찰에 존재하는 핵심 이유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헌법 정신에 따른 형사소송을 통해 유지가 확정되는 과정에 참여해서 기여하라는 것이 검찰에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재정비해 나가겠다. 무조건 공수처를 출범시킨 다음에 정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부터 시민사회와 법무검찰개혁위에서 성안한 안에서 많이 후퇴됐고 또 거기서 여러가지 이유로 빠진 것들이 있다며 우선 공수처 수사 범위부터 정교하게 다시 정비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열린민주당을 이끌고 개혁 아젠다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의석이 적다 보니까 크게 완벽하게 뭘 할 수는 없겠지만 등대 역할은 하겠다. 그래서 정의를 실은 배가 등대를 보고 올바른 길로 찾아올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 즉 국민들의 열망을 빛으로 승화시켜 세상에 투사하는 역할을 하겠다. 등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